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산업을 지켜보셨다면 지난 10여 년 동안 유럽 쪽에서 이상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러왔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부텔셀의 정치인들과 디트로이트의 임원들이 우리에게 아주 특정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들은 내연기관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멸종을 향해 걸어가는 공룡이라고 했습니다. 2026년, 즉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점까지 전기 트럭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디젤 기술에 대한 투자는 돈 낭비라고 약속했습니다. 스카니아, 볼보, 커민스 같은 서방의 주요 제조업체들, 즉 거물들은 전기라는 꿈을 쬐기 위해 수십억을 들여 전설적인 엔진 개발팀을 해체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이 자신들의 유산을 스스로 파괴하는 데 바쁜 동안 동쪽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호주 오지까지 닿지 않는 충전 케이블을 두고 싸우는 동안 중국 엔지니어들은 현상 유지에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열효율 48%를 달성한 가솔린 엔진으로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경보 신호가 됐어야 했지만 진짜 타격은 2024년 초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2024년 4월에 여러분은 어디 계셨나요? 그때가 바로 웨이차이 파워가 무대에 올라 물리법칙에 폭탄을 던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최초로 열효율 53.09%를 인증받은 디젤 엔진을 발표했습니다. 서방 언론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실험실 실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테스트 벤치에서는 작동하지만 절대 양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선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1월입니다. 먼지가 가라앉았고 그 이후 그늘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웨이차이는 단순히 벽에 인증서를 걸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 실험을 가져다가 세상이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무시무시하게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으로 산업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술의 성숙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독일이 잠든 사이 중국 엔지니어들이 지난 2년을 어떻게 불가능한 엔진을 완성하는 데 보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이 기계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호주와 미국의 험준한 지형에 대한 특효약인지, 그리고 왜 이 기술을 픽업 트럭에 도입하면 포드 레인저와 토요타 하이럭스에게 게임 오버가 될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독자 1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마케팅 허풍이 아닌 엔지니어링의 진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진짜로 세상을 움직이는 자동차를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후드를 열어봅시다. 배경. 이 성취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엔지니어들이 한 세기 동안 머리를 박아온 보이지 않는 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디젤 사이클은 효율적입니다. 네, 그것은 세계 경제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스카니아 DC13, 볼보 D13, 커민스 X15 같은 대형 트럭 엔진의 산업 표준은 46%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46%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47%에 도달하는 데는 수십억의 연구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열역학 제2법칙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엔트로피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표준 엔진에서는 값비싼 디젤 연료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낭비됩니다. 배기관을 통해 열로 빠져나가거나 엔진 블록에서 방출되거나 기계적 마찰로 손실됩니다. 2020년에 웨이차이가 50%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을 때 업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52%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3.09%에 도달한 것, 그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적인 도약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자면 효율 46% 엔진과 53% 효율 엔진의 차이는 7%가 아닙니다. 물류에서 수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료 소비의 약 14% 감소를 의미합니다. 마진이 작은 물류업계에서 14%는 파산과 지배력의 차이입니다. 서방이 엔진을 질식시키기 위한 유로7 필터를 설계하는 데 바쁜 동안 중국은 연소 과정 자체를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설계를 쫌질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의 물리학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그 차이는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로 위에 있습니다.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엔지니어나 자동차 애호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성을 존중하며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웨이차이는 어떻게 메르세데스와 캐터필러가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마법 같은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들이 다듬어온 4가지 특정 서브 시스템의 통합이었습니다. 첫째, 고팽창 연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핵심이자 이 짐승의 심장입니다. 일반 엔진에서는 연소가 피스톤 움직임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지 않아 많은 에너지를 잃습니다. 웨이차이는 보어,
스트로크 비율과 피스톤 보울 형상을 재설계했습니다. 배기 밸브가 열리기 전에 모든 운동 에너지의 마지막 줄줄을 추출하면서 타오르는 디젤이 피스톤을 아주 찰나의 순간 더 아래로 밀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폭발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것입니다. 둘째, 2000바 이상의 분사 압력입니다. 디젤을 효율적으로 연소시키려면 표면적이 필요합니다. 액체를 순간적으로 기체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웨이차이는 연료 분사 압력을 강철을 절단할 수 있을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료가 미세한 액적으로 원자화되어 완전 연소가 보장됩니다. 완전 연소는 그을음 감소, 낭비 감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출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표준 보쉬 시스템보다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셋째, 홀류 터보차저입니다. 터보렉과 배압은 효율의 적입니다. 표준 고정 형상 터보차저는 타협의 산물입니다. 웨이차이는 홀류 터빈 설계를 구현했습니다. 빨대로 숨쉬는 것과 스노클로 숨쉬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터보 설계는 펌핑 손실, 즉 엔진이 공기를 흡입하고 배기가스를 밀어내기 위해 훔쳐가는 에너지를 줄입니다. 로터 공기 역학을 최적화함으로써 피스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지 않고도 산소가 풍부한 고밀도 공기를 엔진에 공급합니다. 넷째, 마찰 저감입니다. 이것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매력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항공우주 기술에서 파생된 저마찰 코팅을 사용하여 크랭크 샤프트 전월, 피스톤 라이너, 밸브 트레인을 재설계합니다. 마찰로 손실되는 모든 에너지의 줄은 바퀴에 전달되지 않는 줄입니다. 그들은 기계적 손실을 이전에는 대형 엔진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이제 2026년을 위해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하지만 디젤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이브리드가 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이 그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BYD 같은 회사들이 DMO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레이트 월 모터는 하이40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엔진을 주로 발전기로 사용합니다. 이제 그 하이브리드들의 현재의 가솔린 엔진을 이 53% 효율 디젤 기술의 축소 버전으로 교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전기 모터의 효율은 약 90에서 95%입니다. 에너지원, 즉 발전기가 가솔린 40% 효율에서 웨이차이 디젤 53% 효율로 도약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장거리 차량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한 번의 주유로 2000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행거리 불안의 종말입니다. 이 기술은 내연기관이 전기차의 적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중국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이 멈추는 동안 디젤을 계속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4차원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로 위로 가져와 봅시다. 서호주의 한 남자나 텍사스의 트럭 운전사는 왜 2024년의 중국 엔진 기록에 신경 써야 할까요? 지리가 기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호주 지도를 보세요. 눌라보 평원을 가로질러 100톤을 운반하는 로드 트레인이 있습니다. 기온은 섭씨 45도에 달합니다. 먼지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충전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드 트레인 노선에 배터리 전기 트럭을 놓으면 배터리 무게만으로도 화물 적재 용량을 잠식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웨이차이 WP13H 플랫폼이 빛을 발합니다. 오너, 오퍼레이터를 위해 계산해 봅시다. 연간 20만 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이 엔진이 서방 표준 엔진 대비 연료를 14% 절약해 준다면 연간 약 12,000에서 15,000리터의 경유를 절약합니다. 현재 가격으로 그것은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남는 수천 달러, 파운드 또는 유로를 의미합니다. 트럭의 수명 기간 동안 말이죠. 그것은 최신 고급 자동차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입니다. 이 효율성은 사실상 다음 10년간 장거리 대형 운송에서 수소에 대한 논거를 없애버립니다. 운수 관리자가 입증되지 않은 수소 인프라에 수백만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경쟁사보다 14% 더 저렴하게 운영되는 디젤 트럭을 그냥 살 수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이 저를 흥분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이것을 물어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것이 픽업 트럭에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될까요? 현재 이 기록을 깨는 엔진은 13리터짜리 대형 유닛입니다. 거대합니다. 포드 레인저나 토요타 하이럭스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은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BYD 샤크와 GWM 캐논이 한계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를 상상해보세요. 웨이차이와 그 파트너들이 이 53% 원칙을 3리터 엔진에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토요타와 포드에게 공포스러운 것이 될 겁니다. 600Nm의 토크를 생산하지만 갤런당 60마일 또는 리터당 4.7km를 반환하는 중형 픽업 트럭을 상상해보세요.
3.5톤을 견인하고 한 번의 주유로 1600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가진 차량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기술은 존재합니다. 청사진은 있습니다. 포드가 겨울에 힘겨워하는 전기 트럭을 어떻게 팔지 고민하는 동안 중국은 최고의 내연기관 픽업 트럭을 만들 기술을 쥐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2026년이나 2027년에 소비자 시장에 내놓는다면 토요타원 GD나 포드 에코블루 같은 레거시 엔진들은 그에 비해 증기기관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53.09% 엔진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갈림길의 상징입니다. 서방은 현대 세계를 건설한 기계를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배터리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말이죠. 중국은 모든 것을 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 그리고 디젤. 그들은 모든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아직도 달리고 있는지도 몰랐던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미국, 호주, 영국에 계신 분들 눈을 크게 뜨고 계세요. 여러분은 아직 트럭 앞면에 웨이차이 엠블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기술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장벽이 변화하면서 이 효율성이 우리 모두가 요구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엔지니어링을 사랑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디젤 엔진의 소리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이룬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리학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효율이 이깁니다. 우리는 미디어 과대 광고보다 기술적 진실을 중시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독자 1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선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댓글로 53% 효율의 디젤 픽업 트럭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 운전하세요.